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의 무력 충돌을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증시도 활짝 피면서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아시아 증시 모두 이 시각 현재 빨간불을 켜면서 오후장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이 탄력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이 됐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각국 이슈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본토 거래대금이 42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상회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사계와 선전의 활발한 거래는 중국 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 애플 관련 소식도 증시 분위기를 돋궈주는 모습이죠. 애플이 처음으로 중국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은 아니고요.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최대 2,000위안까지 국가 보조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의 자리가 밀렸던 애플이 이번 보조금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상해 증시 3,400포인트를 8거래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오후까지 탄력을 이어갈지 보셔야겠고요. 이 시각 현재도 견조하게 1%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열풍이 부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일이 결정됐습니다. 다가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홍콩 금융당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바탕으로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앞으로의 육성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덕분에 오늘 홍콩 거래소 분위기가 좋죠. 벌써 3거래일째 켜진 빨간불에 장중 21,100포인트를 상회했고요. 오늘 대형주가 끌어주고 수급이 받쳐주는 덕분에 오후장 들어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24,1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 대표단이 미국 방문을 다시금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난 6월 캐나다 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장관급 관세 협상이 개최되는 건데요. 지난번에는 자동차 등 일부 영역에서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불발이 됐었는데 과연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쿄 증시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개장 직후 튀면서 39,000선에 육박을 했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대형주들이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지수가 조금 빠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견조하게 38,80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한편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5월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에 앞서서 주요 수입업체들의 재고 확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만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만의 5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하면서 정말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힘입어 또 중동의 불확실성 해소 모멘텀에 힘입어 하루 만에 다시금 22,0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처지지 않으더니 계속해서 좀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는 1.8% 상승하며 22,1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K증시밖에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차리고 주변 돌아가는 시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트남 증시도 오늘 중동 휴전 이슈 영향을 좀 받고 있을까요? 네, 우선 23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VN-지수가 1358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3년의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338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후 들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됐고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우선 또론 사기장의 방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개발 확대 기대에 따라서 부동산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격화에 따른 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관련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부각되었습니다. 두 섹터가 시장의 단기 모멘텀을 주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한편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도 VN-지수는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가까워졌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관세율이 46%에서 25%로 낮아질 걸로 보인다. 관세 발효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성공적인 마무리를 좀 기대하십니까? 네, 우선 또론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아무래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 측과 총 3차례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만약 또람사 기장이 실제로 방미한다는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베트남 정부와 미국 측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베트남이 미국 측에 제시한 것들을 미뤄봤을 때 일단 미국이 요구한 것들을 산업이랑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농산물이나 LNG 등의 미국산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서 환적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 내 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전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을 허가한 것과 같이 특히 부동산, 에너지, ICT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베트남의 어떤 미국과 협상이 좀 임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특히 산업 구조나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 증시가 FTSE 신흥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이것도 또 중요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3월 심사 때는 우리가 한번 실패를 했는데 9월에 또 공식 심사가 있다고 해요.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시나요? 네, 우선 베트남은 현재 FTS에서 분류하는 프론티어 마켓에 속해 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이머징 마켓 편입을 위한 워치리스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FTS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분류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격상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희가 컨센이 빨라도 하반기 격상이었기 때문에 4월 불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이기도 했고 5월 KR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오는 9월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KRX 시스템의 도입 이후에 어떤 계좌 개설 간소화나 결제 주기 완화와 같은 기술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9월달 격상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 한도 제한 등의 FTSE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만약 9월달에 발표해서 격상에 성공할 경우에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 규모가 약 50억에서 6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3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유입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달에 발표에 성공할 경우에는 단순한 유동성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단 베트남 증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 최고 싱크탱크 소속 학자가 올해와 내년 한국과 중국이 잇따라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양국의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를 언급하며 이번 전화회담이 한중 우호 협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현재 중국 사업의 완전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철수설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아닌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미래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61로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했고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가속화되면서 해당 지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금융감독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운영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하며 라이선스 취득과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홍콩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